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HLB 포기하지 마세요. 이 가격까지는 빠지겠지만 최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오늘 HLB 좀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HLB가 뭐한다? 자, 신약 FDA 승인이 불발되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죠? 리스크로서 오늘 장중에 이제 점화가 버리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다 보니까 이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내가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손절을 쳐야 되는가. 사실 손절을 치려고 해도 칠 수는 없을 거예요. 하한가 물량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칠 수는 없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이 고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추가 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신규로도 이런 공격적인 도박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하한가 가다 보니까 이런 12만원대, 10만원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사람들보다는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또 매수를 해볼까 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 어찌됐든지 오늘 이 HLB의 모멘텀은 시장에서 악재입니다. 이거 악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것이 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만 안 믿었습니다. 과거에 이 HLB와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요, 메지온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메지온.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 당시에 이 가격 오면 풀매수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메지온 역시도 임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당시 주가가 이렇게 쫙 무너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도 메지온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1번, 2번, 3번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제가 분명히 당시에도 뭐라 했어요? 메지온이 이 가격에 오면 분명히 풀매수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까지 그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보면 6만원, 7만 5천원이라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또 주가가 또 바뀌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무상증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변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 뭐냐고 하면요, 차트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 오면 풀매수 하세요 했던 가격대 와주면서 정확하게 뭐하고 있다? 주가는 다시 한번 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LB라는 모멘텀도 악재는 맞지만 이 악재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하게 향후 다시 HLB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5배 수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 오늘 이 HLB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HLB가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이 FDA 승인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승인이 취소된 게 아니고 정확히는 뭐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신약 보안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메지온 같은 경우도 임상 연구 결과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다시 임상을 진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 지금 HLB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이제 이 FDA에서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보내줬던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FDA를 승인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보완해라 라고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의 문제가 사실 이거예요. 이 HLB 허가 불발이 이 보완해야 될 게 사실은 HLB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HLB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지금 HLB가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게 뭐예요? 항서 제약의 이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항서제약 측에서는 뭐 때문이다 이게 각자 공문을 HLB에도 보내고 이제 항서제약에도 보내니까 이 항서제약에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다 항서제약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나마 뭐예요? 그나마 어쨌든 나은 건 뭐다? HLB라는 기업의 리보세라닙 자체가 문제가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사실 HLB가 이 의약품을 가지고서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사실 이 HLB가 오늘 하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막 도박쟁이들 이건 도박쟁이들 때문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미 HLB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 기대감으로 5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 거예요. 사실 이 HLB가 이 FDA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슈 소멸과 함께 그거는 빠져도 전혀 안 이상합니다. 근데도 뭐예요? 이 승인이 엄청난 대단한 거다. 승인만 되면 주가는 뭐 10배 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올라탄 이런 도박쟁이들의 물량이 결국엔 먹으려 된다. 투매를 유도하게 되는 거고 하락을 낙폭을 키우게 된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항서제약, 항서의학 얘네가 지금 문제인데 얘네 주가 보면 어때요? 얘네 주가 보면은 지금 올랐다 빠졌다 지금 얘네는 뭐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HLB가 주가가 하한가 그다음 지금 물량 봤을 때 내일도 뭐 하한가를 좀 걱정해야 될 만큼 좀 리스크가 있는 거지 항서의학 자체는 뭐다? 너무 주가가 고요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기업의 차트를 보면 이해됩니다. 왼쪽 항서의학입니다. 오른쪽 HLB입니다. 자 2020년도에 쭉 해가고 그다음 무너졌다가 항서의학은 뭐 FDA 승인 되든지 말든지 FDA 하든지 말든지 이 기업의 주가는 지금 뭐야 올라간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얘네들은 잘 놀고 있으니까 애초에 올라간 게 없으니까 뭐한다 빠질 것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HLB는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지금 2만원 3만원대 있던 걸 12만원까지 이렇게 올려놨으니 이 자리에서도 더 갈 거야. 그러니까 도박꾼들 도박쟁이들만 냈다 달라붙어 있으니 이 종목이 뭐예요? 당연히 손절 물량 나와주면 이렇게 하한가 가야죠. 빠져야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HLB라는 주가 이 항서의학, 항서제약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도박성 물량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나와줘야지만 오히려 진짜로 이 가치 투자에 대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이게 당장 뭐 FDA라는 결과만 보고 달라붙었던 이런 이 개미들이 뭐 해야 돼요? 한강에 가야지만 이미 떨어져 나와야지만 이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하락 물량이 나올 때까지 HLB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추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HLB라는 기업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자, 첫 번째는 그걸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기업의 문제점 아까 얘기했던 항서제약이 무엇을 문제로서 지금 이 추가적인 이 보안 사항 이런 것들이 요구가 들어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없고 뭐다 HLB도 추측성으로서 지금 발언을 한 거긴 해요. 하지만 그 추측성 발언을 가지고서 우리가 토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한다? 자 HLB에 따르면은 자 FDA가 CRL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캄레리주맙 생산 공정 이슈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 임상기관 일부를 검증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캄레리주맙 이게 지금 이제 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캄레리주맙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안 좋았던 이 이슈 지적받았던 내용들 그런 걸 HLB 측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모든 걸 보완하고 모든 걸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보고했다. 다시 올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게
내용을 지적받았고 이를 수정 보완해 해결된 내용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피력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의 내용 자체는 이 항서 제약에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항서 제약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항서 제약에서 이거를 수정해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전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임상기관 일부를 검증하지 못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FDA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임상기관을 검증하지 못했대요. 우리가 지금 이 쉽게 표현하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법인을 차린다든지 아니 뭐 해가지고 내가 그 회사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 회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법인을 그냥 허가 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대출해줄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DA도 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 임상기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왜 이거를 검증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검증하지 못했냐고 하면은 뭐 때문에 자, 임상기관 실사가 지금 여행 제한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고 하면 이게 사실 타격 제일 커요. 어디? 임상에서 백인 비율이 높았던 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이 지역에 가서 이 정말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맞는지 이런 걸 실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으니까 이거 실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막말로 이거 뭐 HLB가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HLB가 이거 그 인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서 확인 못 한다 해서 우리 했다. 이거 이 정도 효능 보였다. 해가지고 보고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가가지고 임상기관에 대한 이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HLB 측에서는 이 부분은 다시 임상을 진행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올리면 된다. 보완 수정하면 된다. 다시 임상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임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임상 끝나가지고 툭툭툭 하는 게 아니라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도 가는 게 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HLB라는 이 기업의 주가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본다고 하면은 답이 나와 있잖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여행 제한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갈 수 있고 그래야 거길 가서 이 자료를 토대로 정말로 FDA 승인을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HLB의 상승 흐름은 가지고 오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가격까지 빠지겠지만 그러면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뭐 적어도 여행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뭐다? 빠질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춤의 타점이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본다라고 하면 너무 근본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HLB가 작년 11월부터 뭐 때문에 올랐어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암 치료제 FDA 본심사 순항이다. 이거 통과된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 뭐예요? HLB의 주가는 여기서부터 해서 13만 원까지야. 지금 대략적으로 5-6배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어요. 그럼 이 이슈가 소멸됐으면은 주가는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 3만 원까지 적어도 빠져야 맞다고 봐요. 3만 원까지. 다만 뭐다? 다만 이 HLB라는 종목이 뭐 지켜주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HLB가 이슈를 가지고서 올라가기 직전에 이 FDA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올라가기 직전에 주가가 3만 원이었던 만큼 지금 3만 원까지 빠져도 할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주가는 이슈가 소멸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이게 HLB 그룹주들의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게 자, 오늘 HLB 모든 그룹주들이 다 한가 왔습니다. 다 한가 왔어요. 근데 아마 얘네 같은 경우들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내일이 아니지 이제
한 월요일에 추가 급락이 나오면 아마 끝날 거예요. 추가 급락 나오고 나면은 아마 이 기업들은 추가적인 급락은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자 HLB 바이오스텝 오늘 보면 어때요? 유일하게 HLB 그룹 중에서 하한가를 갔지만 다시 양봉을 돌리면서 이렇게 단타 거래가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HLB 바이오스텝은 HLB와 함께 오르기 직전의 가격이 얼마다? 2,500원이라는 거예요. HLB와 함께 오르기 직전의 가격이 2,500원인데 HLB가 갑자기 그 했다고 해서 원래 주가보다 더 빠지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500원짜리가 이슈로 올라갔으면 이슈 사라지면 2,5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HLB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HLB 바이오스텝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HLB 같은 경우는 다만 그나마 그래도 아마 지금 이런 거 저는 많이 경험해서 알아요. 물리신 분들 절대 안 팝니다. 이거 아마 여기서도 계속 추매할 거예요. 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 4만원까지도 생각은 해놔야 돼요. 생각해놔야 되지만 그래도 이 증시에서 아무 여러분들 묻지마 투자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구간 대략적으로 48,000원에서 한 6만원 이 사이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매주원처럼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슝 날려주는 그런 그림도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HLB에 대한 흐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